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실상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운이 갑돌기 시작하자 1904년 1월 23일 조선 정부는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이미 조선 반도에 군대를 들여놓은 일본은 조선의 협력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는 2월 23일 외부 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명의로 6개 조약으로 이루어진 한일의 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둘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한다. 셋째,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장한다. 넷째, 제3국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의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한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조선이 사실상 일본의 군사보호기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이 의정서가 체결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여기에 서명한 이지용과 참석한 구한이의 집이 폭탄 세례를 받는 등 민중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러일 전쟁이 점차 일본 측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정부는 5월 18일자의 조칙으로 대한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제히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포하는 등 동시에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할애하였던 이권도 전부 취소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 왕실이 오랫동안 숙달되어 있던 이긴 편이 우리 편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에 이겼을 경우에는 이들이 어떤 자세로 나왔을 것인지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이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므로 한일 의정서는 무효다 라고 선언한 뒤 조선반도에서 일본이 모든 이익을 취소하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했을 것이다. 국가의 명운은 안중에도 없었던 조선왕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 고개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왔던 것이니 이미 통치 세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한편 1905년 9월 5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러일 양국의 강화 회담이 포츠머스에서 열려 전문 15개의 조, 부칙 2개 조의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이 우월권을 승인한 이 조약은 열강이 일본의 삼국 점령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 이외에도 일본에게 아무런 전승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조선반도에서 보상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자주 독립을 보장했던 한일의 정서를 폐기하고 실질적인 지배권을 획득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1905년 11월 9일 최대한 모양 좋게 조선반도를 접수하라는 사명을 띠고 파견된 특명 정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하야시 공사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앞세우고 보호조약 체결에 착수하였다. 먼저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외복권 박탈 등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이 담긴 신협약안을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전달하였다. 그 뒤 이토는 하세가와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고종을 아련하여 설득한 결과 고종의 승낙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어 11월 16일에는 정동의 손탁 호텔에서 8명의 대신을 모아놓고 협약안의 가결을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고종과 8명의 대신이 참석해 5시간 동안 계속된 어전회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는 일본 헌병 수십 명을 데리고 회의장에 들어가
무력 시위를 펼치며 대신 각각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하였다. 이때 고종은 정부에서 협약 조치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대신 가운데 한교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후 한교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와 법무부 대신 법부 대신 이하영은 계속 반대하였으나 학부 대신 이완용을 비롯하여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준현을 등은 상황에 굴복하여 황실과 그 종친들의 안녕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찬성을 표시했다. 나라의 명운은 신하들에게 떠넘기고 일국의 황제라는 사람은 그 순간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나. 적어도 고종의 선대 왕들은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에서 최소한 피 흘리는 항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종묘사직의 끝무렵이다. 아무튼 이렇게 어전회의에서 5대3으로 가결된 신협약안은 고종의 결재를 거쳐 다음 날인 11월 18일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접수한다는 것과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이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1904년의 한일 정서와 1905년의 신협약에 따른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모든 통치권을 접수함으로써 조선은 자주 독립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 소식은 1905년 11월 20일자에 황성신문 사장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제기함에 따라 전국에 알려져 국민들이 조결체역에 대한 거부와 반일 항쟁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민영하는 상소로도 조약 체결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자 유서로서 전 국민에게 경고하면서 자결하였고 뒤이어 조병세,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평양, 김봉학, 주영공사 이한흥 등도 죽음으로써 일본에 한 거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정치적인 이유로 자결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어 민종식이 홍주에서 거병한 것을 비롯하여 전라도에서의 최익현, 충청도에서는 최돌석, 경상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 외 을사오적이라고 불리게 된 오 대신에게는 개별적으로 암살 시도가 자행되기도 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서울에는 통감부가 개설되고 계양장과 주요 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이, 기타 도시 11개소에는 지청이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종래 공사관에서 맡았던 정무 의외에도 조선보의 대권, 관원의 감독권, 그리고 병력, 동원권도 보유하였다. 또한 조선의 시정을 감독하고 어떠한 정책의 시행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통감부는 명실공히 조선보호의 최고 감독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후 1907년 헤이그 미사조약으로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 해산에 따른 내전이 있었다. 1909년 이등 방문이 안중근에게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일진에서는 한일 합병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의 여론도 합병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당시 일진회가 합방 성명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죽어 시체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으며 계속해서 일본의 보호국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합병을 통해 일본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의 흡수합병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고 1910년 8월에 이르러 역사적인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